네, 저녁 8시 종목 핫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날씨도 따뜻했고 시장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시장을 또 따뜻하게 견인했던 건 시장의 주축이라고 불리는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요. 일단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델 테크놀로지스를 필두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꿈틀거렸는데요. 중국의 비아디가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돋보였습니다. 과연 3월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크노입니다. 타이머 테크노는요, 한정도 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르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나요? 몸이 무거운 종목들도 네. 가볍게 갔는데 네네.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도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우리가 또 좋아했던 반도체, AI, 2차 전지주들이 다 거론됐던 하루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자, 거론될 수 있는 테마가 더 있습니다. 일단 총선을 앞두고 나왔었던 첫 번째 이민청 설립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저출산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된 내용,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이면서 지금 또 시장에서 핫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 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뒤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 관련주도 봐야 될 교육주들이요? 거고요. 거기에 또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맞네요. STO 관련주 보셔야 될 거고 또 K옥션, 서울옥션도 보셔야 될 공부할 거고요. 게 너무 많은 그죠? 시장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거는 또 BYD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동차 관련주들. 네. 그리고 일본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또 도요타가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넘겼으니까 또 자동차 관련주 봐야 될 텐데 지금 도요타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도 아니고 내연기관도 아니고 하이브리드겠죠. 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소부장주들과 관련된 종목들도 또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열해놓은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미리 넣어 놓으시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에서 언급되는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대장주가 되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그와 맞물려서 같은 테마로 엮여져 있는 소부장주들을 같이 매매한다면 짝꿍 매매로서 큰 수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안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시장 정말 복잡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고민점들, 다양한 또 지식들 이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씩씩하다님의 마음 AI입니다. 33,500원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왔는데 마음 AI 오늘 종가 27,1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하게 올라줬어요. 한 3%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음 AI? 마음 AI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테마예요.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인데 네. 문제가 되는 건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그 변동 구간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라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33,5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주들은 결국 반도체와 맞물려서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의료 AI부터 필두가 되고 그 뒤로 온디바이스 AI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온센서라는 이름으로도 나왔었고 CXL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HBM3E까지 나왔으니까 AI 관련된 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33,000원이라는 트리거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손실 가격 구간이셔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차라리 저라면 이 종목 넘어갈 때 본전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본 이후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마음 AI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에스텍파마입니다. 에스텍파마의 매수가는요, 8,500원이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올라갈까요? 이렇게 왔는데 에스텍파마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줬습니다. 결국에 종가는 7,92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신고가까지는 가줬거든요. 9,550원까지 갔었던 오늘 이 종목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게 매출액이랑 시가총액은 좀 비슷하긴 한데 영업이익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지금 부채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신 거라면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왜? 자,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승 구간이 끝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지지가 되어 준다라면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 7,000원이겠죠. 그렇다면 7,000원에서 지지가 되어주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8,500원은 우스울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10,000원대까지는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익절하는 가격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와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산정했을 때 에스텍 파마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매수하신 게 오늘이신지 아니면 과거 시점에 매수하셨다가 이제서야 본전 가격까지 온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오늘 매수하신 거라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셨다는 관점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차트의 움직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이번에 이 고점이 되는 9,550원을 넘어가는 날부터 에스텍파마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점이었던 5,11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 구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또 내려갔을 때는 6,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비중이 많이 낮으시잖아요. 5%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000원에서는 5% 비중을 더 실으셔서 평균 대가를 낮추고 비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효과가 되겠지만 10,0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될 경우에 그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익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텍파마는 단기적으로 6개월 이내에 10,000원 정도의 시세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션브리지입니다. 오션브리지 12,24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오션브리지가 전고점이 10,000원 부근입니다. 현재 뭐 본전가 근처까지 오셨는데 오션브리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오션브리지는 이름만 보고서 저는 해운사 관련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해운사 관련주가 아니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죠. 왜 해운사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3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션브리지의 주가는 오히려 2023년에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저점을 찍었을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시기죠.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지수가 바닥을 찍었었을 때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저점이 되는 11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가격 어디까지는 최소한 상승할 수 있겠느냐? 13,000원까지, 13,3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13,300원에서 익절할 것이냐 아니면 더 들고 갈 것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서 14,000원 정도 익절 자리 잡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비중이 많으시다면 올라가는 중간중간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챙겨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분할 매도하는 자리를 조금 더 롱텀으로 가져가서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지금 보시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게 된다면 삼각수렴이 완성되면서 그 다음에 나온 패턴이 무엇일지가 궁금하실 텐데 오션브리지는 상방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4,000원까지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오션브리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33만 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꽤 되십니다. 50%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랑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 종목 최근에 사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리튬이랑 전해액이랑 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원칙적이죠. 그렇다면 리튬 쪽으로 봤을 때는 리튬은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8년도까지 리튬의 가격이 인하될 예정에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주 단위로 잠깐 반짝 떴다라고 해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리튬의 가격이 이제는 바닥이 잡혀졌습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의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과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료가 소멸되는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테슬라에서도 큰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고 네. 거기에 BYD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전기차의 가치가 점차 증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수요가 없습니다. 공급만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가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여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손절해야 되는 가격을 먼저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28만 5천 원에서 절반 손절하시고 그 다음 주가가 더 내려가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26만 9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전액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기미가 보여진다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20만 원 아랫단 19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9만 5천 원까지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전저점이 되는 가격 얼마입니까? 11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주가가 네. 10만 9,500원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면 33만 원 위로 주가가 반짝 반등할 때라면 그때는 모든 물량을 다 본전에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시면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볼 텐데요. 수급도 보면은 주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의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기관도 잠잠한 이 상황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조정받고 있는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조정의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손절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도 전기차의 행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또 대세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1, 2차 전지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요량과 네. 하이브리드라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합쳐놓은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량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납품되고 있는 회사들은 네. 결국엔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소부장주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로 바라볼 수 있는 상승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36,5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1%입니다. 상단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왔는데 유진테크 오늘 종가는요. 38,2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유진테크는 지금 차트에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제가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7,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47,000원 한 틱 차이로 올라왔었습니다. 두 틱 차이네요. 올라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38,000원 단까지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만에 하나 36,500원에서 지지가 되어 준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가시잖아요. 이 가격이 또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라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이 자리를 보고 들어가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 싶긴 하네요. 이미 다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 생각엔 47,000원까지 올라갈 것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의역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부족하고 영업이익도 부족한 상황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저점은 아니고 고점도 아니면서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뉴스만 나와준다면 모멘텀만 나와준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돼서 기대되는 가격은 45,000원까지는 조금 높으니 네. 4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미반도체고요. 98,000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불타기 할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한미반도체 101,500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95,4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앞으로 더 갈까요? 닉네임이 뜨거운 감자시라고 그랬죠? 아니요.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요. 한미반도체가 네, 뜨거운 알겠습니다. 감자라고요. 네. 오늘 매수하신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건 누가 봐도 그죠? 네. 상장된 이래 최고점 가격을 찍고 있고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첫 번째 거래대금 붙었습니다. 언제랑 비교했을 때 최고의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랑 똑같은 양이 나왔죠.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보면 됩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종가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이내에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면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컸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력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눌리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내일 종가가 95,400원 오늘의 종가보다 높다면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내일 종가가 95,400원보다 낮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와서 매수할 수 있느냐? 내려올 가능성 없겠지만 이 종목 추가 매수하려면 3만 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손실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잘못했다면 손절하는 게 답이다. 그런데 내일 종가에 손절 절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 자리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78,500원까지 가격을 내려서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78,500원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STI입니다. 34,95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꽤 됩니다. 50%입니다. 오늘은 좀 비중이 되신 분들이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STI 오늘 종가 34,35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37,600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STI?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다 올라가니까 네.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은 더 크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들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갈 때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왜? 그럴 거면 상승하는 종목들 살려면 국내 주식을 할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을 하셔야 돼요.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나와봤자 뭐 많아야 30% 이거면은 많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 하락할 때에는 마이너스 80%, 90% 우습지도 않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다, 올해는 반도체 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시는 거 추천 안 드리고요. 자, 본전 가격에서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져서 내려가게 될 경우 STI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21,000원대까지는 한 번에 단박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네,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 또한 용기가 되겠지만 손절하는 게 결코 아깝지 않으실 거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가보도록 할게요. 나무가고요. 16,870원 매수가고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1월 29일 신고가를 쓰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나무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무가?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무가도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탈하긴 했지만 나무가도 잊지 말아야 될 가격이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16,150원인데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한 종목 상담 한 종목이 마무리가 덜 돼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나무가 이어서 해주시죠. 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스마트폰의 매출이 나올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닥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조금 아래에 있긴 하지만 14,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거기선 한번 진입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번에 16,000원 단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탈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을 것이고 본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니까 1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진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16,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본전에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종목 상담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대면 QR코드가 뜹니다. QR코드 누르고 이제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 여기 들어와서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또 3월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네. 제가 또 전문가님에 대해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죠? 궁금하신가요?
말씀해 주셔야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우리 전문가님이 네. 시장 분석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석보다는 차트 네.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긴 한데요. 차트의 마법사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차트의 마법사 우리 전문가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지난주 방송하신 걸 좀 봤어요. 네. 보니까 그 AI 반도체 이쪽이 앞으로 조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유효하신가요? 유효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AI가 좋다,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고점에 있는 종목은 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 시장이 괜찮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캐파가 남아있는 회사들의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은 이미 제가 반도체 관련주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가 끝나고 반도체에 대한 게 매출액이 분기에 포함이 안 돼서 2024년으로 넘어갔으니까 2024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반도체를 들어가시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 쪽 좋다, 반도체 좋다 말씀을 드려도 주가가 이미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말고 중단보다 낮거나 중단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트라이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답이 된다라는 선택을 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있죠. 오늘 가져오셨나요? 오늘 가져온 종목들 중에도 네. 있습니다만 네.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중에 예시 종목이나 리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단 정도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보유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의미가 있는 하락이 나오면 익절하고 나와야지가 되는 것이지 고점에 사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올 때 손절해야지 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한 종목 네. 첫 번째 폴라리스 AI입니다. 와, 이 종목 보니까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네. 사명이 바뀌었네요. 리노스에서 폴라리스 AI로 변경이 되면서 네네. 회사가 좀 기조를 딱 명확하게 좀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슈가 있던데 또 에스텍파마라는 제약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그 토르시노라고 되게 유명한 기법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종목에서 토르시노를 좀 포착을 하셨나 봐요. 네. 자,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난주까지는 리노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가 되는 건 토르시노가 포착됐었던 가격이 980원입니다. 동전주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왜? 토르시노가 포착되는 것을 매수 준비하는 게 언제입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종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10분 동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잣대들 중에 동전주 안 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부채 비율이 더 높은 기업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됩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데 매출액은 나오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큰 적자는 아니어야 된다. 혹은 퐁당퐁당 흑자 적자가 유지되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리고 배당은 없어도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의 위치가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지 않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폴라리스 운으로 되어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변경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호재로만 작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텍파마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된 업무를 보겠다. 그 말인 즉 폴라리스 AI는 의료 AI로 따라가서 뷰노와 루니처럼 주가를 올려보겠다라는 흑심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투자라는 것이지 주가가 따라 올라간다라고 이 회사 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설거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폴라리스 AI가 포착된 것은 12월 8일인데 종가가
980원입니다. 진입할 수 없는 가격이죠. 거기에서 포착돼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145%나 되는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룩스 같은 예시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룩스 익절 안 했습니다. 14대 1의 무상증자가 나왔고 연속적으로 8연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규주가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은 110%가 조금 넘는 상황이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록스 익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AI처럼 소록스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릴 예정인데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한번 안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을 딱 듣다 보니까 역시 괜히 소문이 자자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이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옆에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떠요. 그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말씀해 보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르 기법까지 받아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딱 하나만 들었는데, 제가 망치를 더 찾아오고 싶은데요. 네, 지금 댓글을 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 망치 원래 들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 갔나요? 이게 망치를 들고 할 때가 조금 더 힘들긴 했어도 재밌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망치를 휘두르기가 조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제가 망치를 우리 네. 토마토에다가 잠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맡겨두고. 네. 그러면 다음에 정말 좋은 종목이, 종목이 다 좋긴 하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이 망치를 들고 한번 입장해 주시는 걸로 약속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기법 예시 종목인데, 재룡전기를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이 네. 앞선 종목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사실 AI가 이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오늘 힘이 진짜 좋았고, 차트를 보니까 오늘 꽉 채운 장대 양봉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종목도 이렇게 잘 갈 거라는 토르 신호로 포착을 하신 거예요? 토르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왜 언급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처음 뵈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6월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그때부터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S와 마찬가지로 재룡전기의 주가도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우려가 됐었던 건 큰 수익이, 큰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왜? 변압기를 교체한다라는 내용은 6월부터 나오고 9월 정도부터 시행은 됐으나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나오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잡아야 되느냐.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이후부터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서 또 한 번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거기에 또 한전이 또 민간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들이 쏠리고 있고 6G와 관련된 내용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언급한 내용 때문에 또 한번 이슈가 됐었던 가십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종목들 전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빵빵 터트려줄 가능성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말씀을 해주실 때 좀 잘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재룡전기까지 이 기법 예시 종목으로 굉장히 잘 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본격적인 실력을 볼 수 있는 종목 리뷰 타임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네. 첫 번째 컴퍼니 K입니다. 지난달 2월 27일에 주셨고요. 6,660원에 매수하자 말씀을 하셨고 목표가가 8,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목표가를 달성했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54%를 넘었어요. 네. 차트를 쭉 보니까 이미
2월 29일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한 번 더 레벨업 하면서 앞자리 숫자까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식이 사실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타이밍을 정말 귀신같이 잡으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잘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항상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매수를 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주면 좋겠죠.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왜? 시장이 지수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로 연이어 이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그 기준봉이 나오는 건 평소보다 많은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포착되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기준봉 이후에 실방 매물과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쏟아져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켜졌기 때문에 황금색 빗기둥이 떴다라고 토르시노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자리에서 지수가 도와주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삽시간에 나와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건데,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 1380원이라는 고점을 넘겨놓고 주가가 빠졌더라면 굉장히 괜찮은 차트가 만들어졌을 텐데 138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갭을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가 나와준다면 더 괜찮은 매수 자리가 나와주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점에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놓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는 것과 그 자리가 왜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세워 놓아야만 컴퍼니 K를 다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는 조만간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뭐 충분히 진입도 가능하지만 리스크 대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 사실 개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K까지 했고 그 뒤에 종목도 사실 굉장히 좋아가지고 놀랐어요. 네. JMT입니다. 이 종목이 2월 26일에 받았고요. 5,560원에서 매수하자 신호 주셨고 목표가가 6,500원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장중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6,37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 누적 수익률이 거의 1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목표가까지 아주 조금 모자른데 열 세팅 못 남기고 내려왔죠. 네. 다시. 네. 욕심을 좀 더 부려볼까요? 욕심을 부리기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 JMT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뭐 OLED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외에도 2025년 6년에 다른 제품들에 그리고 폴더블 폰, 애플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토르시노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포착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었고, 그래서 6,5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아래 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긴 양봉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거래대금이 붙었습니다. 그 말인 즉 거래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줄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단기간에 짧게 기간을 끝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윗단에 있을 땐 파란색 저항선, 아랫단에 있을 때는 핑크색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저점 매매를 하셔라.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지지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전고점 혹은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 신고가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JMT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에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거기까지만 이탈하고 주가가 방어가 되어지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면서 6,370원이라는 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파란색 지지선 가격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자 지금 진입하는 거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종목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랑 같이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가격대 만약에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괜찮을까요? 욕심 내야죠. 욕심 내야 됩니다. 전문가님 욕심쟁이신가요? 욕심 많죠. 욕심 많은데 왜 욕심을 내도 괜찮느냐. 비전 프로라는 게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재료가 소멸돼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재료의 소멸과 더불어 비전 프로 자체의 가격도 높이 측정이 됐었고 환불을 하는 그리고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전 프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효용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갤럭시에서 이번에 24를 만들 때 S24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을 도입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자, 갤럭시 S24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은 온디바이스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통화를 하면서 그 즉시 번역해주는 AI 서비스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애플에서도 iOS 18이라는 기술을 언제 적용하고 어느 과거 모델까지 적용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제 생각에는 6월에서 9월 정도, 뭐 길게 봤을 때는 10월 새로운 아이폰과 관련된 신제품이 출시될 때 정도면 iOS 18이 나올 텐데 그때라면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아이패드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시장이며 거기에 AI와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끌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존재합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더 큰 하락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하고 바닥에서 다시 잡아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것을 그냥 기다려서 스윙 투자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을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혹시나 손절했는데 얼마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오면 내가 다시 매수를 못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원칙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는 상황 안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수가 3,000개가 넘습니다만 그중에 실질적으로 저유동성으로 분석되지 않으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주가를 올려주는 종목들은 2,000개가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단위로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언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1,000종목이 조금 안 돼요. 800종목에서 900종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JMT라는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락하고 있을 때는 밀어놓는 겁니다. 다른 상승 추세로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서 그 상승 추세가 끝날 때 익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그 종목도 밀어놓는 겁니다. 그때 가서 JMT가 또 눈에 들어오면 그 종목 다시 잡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이 어디입니까? 역추세로 전환되는 A파 그리고 상승세 경이 하락세 경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죠. B파가 나올 때 그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주가가 뭐가 됩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가 올 때까지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익절하죠. 하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C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때부터 다시 엘리어트 파동을 그들이 매집하면서 만드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리에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종목을 잘 선별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종목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별칭이 붙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구조의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라도 비슷할 텐데 제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라면 네. 저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왠지 그래요? 아시나요? 글쎄요. 내 아이에게, 내 네. 자식에게 회사를 증여. 물려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런데 주가가 높으면 증여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증여세 60%? 이건 뭐 회사를 반으로 쪼개서 팔고 남은 찌꺼기까지 다 그냥 나라로 주라는 건데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주가를 낮춘다. 큰 폭으로 낮춘다. 2만 원짜리 10,000원 아래로 낮춘다. 그리고 증여하고 주가는 다시 원자리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바로 삼성전자 핸드폰을 만드는 FPCB 공정 중에 한 공정에서 일했던 공돌이였었고,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갤럭시 노트5의 생산이 꽤나 오랫동안 홀드가 걸리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산을 겪었었던, 아주 암울했었던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TB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인데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일부러 1,000원 아랫단으로 내려놓은 이후에 지분 개선 구조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다시 1,000원 위로 올려놨다라면 우리나라는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저 PBR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사망하면 내 자식은 회사를 물려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이사들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대로 회사를 주물러 버리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높으며, 재벌이라는, 재벌 일가라고 불려지는 그 기업들이 도산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저 PBR에서 올라갈 때 표창장 주는 거 말고 증여세라도 감면해주는 혜택이라는 이런 큰 것을 제시해 줘야 뭔가 기업에서도 그 정도 해주신다면 저도 회사를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충분히 소액 주주들을 위한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서로 간의 상충이 필요할 텐데, 이번에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도 보십시오. 네. 강경책을 너무 강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들리지가 않습니다. 속이 경일기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밀고 나갈 테니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은 누굽니까? 칼을 빼들었구나. 이번엔 안 멈추겠구나. 그렇다면 관련주도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교육주겠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주가 큰 파동이 나왔으니까 바닥이 잡혀지면 그때부터 또 들어가야지. 메가스터디 이교육부터 시작해서 애니능률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고요. 모르는 만큼 피해를 본다. 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가격 가치 때문에. 하지만 수익을 보는 건 누구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뉴스들. 그 뉴스가 실질적으로 주가의 반영을 이제부터 받건, 아니면 선반영 받은 주가가 있지만 선반영 가격 구간까지 주가를 올렸었던 큰손 혹은 세력들이 익절하는 가격 구간에서 만들어진 허위 뉴스건 상관없이 그 뉴스만 옥석가리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스에 너무 현혹되시기보다는 차라리 차트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기업이랑 두뇌 싸움을 해서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옆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여기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와서 장중에 이야기도 많이 해보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에게 사실 3월의 첫 거래일인데 오늘 정말 저희에게 선물 같은 종목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오늘 정말 언박싱 종목, 정말 어마어마한 언박싱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맞나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그 의아함을 조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고점만 아니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점까지 상승할 가능성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되겠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600일은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차트의 모양인데 저점이 42,000원을 찍은 이후부터 점차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줬었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근데 그 하락은 언제였는지 모두 다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넥스티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변동성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었던 92,000원은 반도체의 해라고 불려지는 올해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라는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넥스틴의 매수 가격은 바로 오늘의 종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200원인데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포착된 종목입니다만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미 오늘도 갭을 띄우면서 약수익 구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갭만 띄워놓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면 내려갈 때는 매수하는 물량이 없으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겠죠. 누구라면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투자자라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투자자는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졌었던 가격이 바로 파란색 지지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됐을 때 파란색 지지선을 넘어서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 가격은 더 높이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보다 좀 더 확실한 답변 뭐가 없을까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살짝 어려운데요. 그러면 시청자의 입장이라면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굉장히 납득이 갔습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 바로 매수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일단 현금이 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된다. 아직까지 저를 못 믿으시네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를 간보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5개월이나 간보시고 이제서야 제 진가를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오늘 첫날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시는 기간만큼 오래 걸리진 않더라도 제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넥스틴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넥스틴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 전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 전문가님과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속하면서 제가 전문가님께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함께 방송 재밌게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따뜻하게 녹을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저희가 매일 8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